경희 피레토 한의원 원장 강대춘입니다. 자, 저번 시간에는 세포의 손상, 염증, 또 심부 온도가 저하됐을 경우 인체의 생리적, 병리적 변화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습니다. 자, 그런데 오늘은 이 시간은 어린선의 정의, 또 발생 원인, 또 발생 기전, 치료 원칙, 치료 방법에 대해서 임상적으로 좀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. 자, 어린선 정의. 자, 저번 시간에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정의를 우리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어린선이란 심부 온도의 저하로 모공이 닫혀서 피부로의 수분 공급량이 줄어들어서 피부가 건조, 균열, 태선화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. 자, 그때 이 태선화가 될 때는 피부가 가로 세로 갈라지게 되겠죠. 자, 바둑판처럼 됩니다. 물고기 비늘처럼 될 수 있죠. 바로 물고기 비늘, 뱀살과 같은 피부 질환을 어린선이라고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. 자, 어린선은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. 다양한 원인과 형태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거보다도 왜 병이 발생했는지 조금 더 설명드려 보죠. 자, 어린선의 발생 원인은 바로 심부 온도가 내려갈 수 있는 모든 요인들이 다 포괄된다라고 보시면 간단합니다. 자, 우리가 무생물, 또 생물, 세균과 바이러스 이러한 요인에 의해서도 세포가 손상을 받게 되죠. 자, 세포의 손상은 미토콘드리아에서의 ATP 합성 장애가 생겨서 열 에너지 발생량이 줄어들 때 바로 심부 온도가 낮아져서 상대적으로 피부 온도는 올라가서 염증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자, 여러 가지 환경 여건, 온도, 습도, 압력에 의해서도 세포의 손상을 받게 됩니다. 자, 이 위에도 너무나 다양하게 많죠. 자, 음식물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되겠죠. 자, 산모가 임신을 했을 때 그 10개월 동안에 어떠한 물질을 먹느냐, 어떤 음식을 먹느냐, 어떤 환경에 놓이게 되느냐에 따라서도 내 태아한테 영향을 주게 될 수 있습니다. 바로 그 태아한테 심부 온도가 낮아질 수 있는 그 환경적 영향을 주었을 때 태어나자마자 태아는 어린선이 될 수 있습니다. 자, 그때 지금 의학에서는 유전으로 인해서 어린선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.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. 바로 그 이전에 몸속 온도가 태아의 몸속 온도가 낮아질 수 있었다. 태아의 몸속 온도는 바로 임산부의 몸속 온도하고 직결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그러면 임산부의 그 결혼 전에 또 임신했을 때의 그 심부 온도의 상태에 따라서도 어린선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자, 여러 가지 발생 원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. 자, 어린선의 증상입니다. 자, 첫 번째, 피부 건조, 균열, 태선화, 그 다음에 인설과 각질이 다 생기게 됩니다. 자, 왜 생기죠? 라는 이야기입니다. 왜 건조해지죠? 왜 갈라지죠? 왜 태선화가 되죠? 자, 이걸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바로 이것은 심부 온도가 낮아져서 모공이 닫혀서 피부의 수분 공급량이 줄어들 때 바로 피부가 건조해지고 갈라지고 또 두터워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자, 피부의 수분 공급량이 줄어들 때 피부 각질 세포 간의 점착성이 줄어들게 돼서 발로 탈락성의 증상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때 인설과 각질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자, 어린선의 환자분들의 증상을 보면은 바로 사지의 내측보다는 외측의 증상이 더 심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바로 그 이유는 바깥일수록 온도가 더 낮아진다. 모공은 더 닫혀지고 피부에서의 건조감은 더 심해지기 때문에 어린선이 더 악화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. 자, 가려움증도 생기죠. 자, 왜 가려움증이 생기죠? 바로 모공이 닫혀서 강제적으로 열 에너지를 배출하려고 긁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자, 과색소 침착증 생깁니다. 어린선 환자분들의 대부분은 색깔이 검게 돼 있습니다. 왜? 피부 온도가 올라갔으니까. 피부 온도가 올라갈 때 과색소 침착증이 생기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.
자, 어린선의 발생 기전 한번 볼까요? 자, 우리가 세포의 손상이 일어나는 것은 기본적인 거죠. 자, 질병의 발생은 세포의 손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세포의 손상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다. 압력, 온도, pH. 자, 이 pH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. 우리가 산성이냐 알칼리성이냐에 따라서 세포의 영향이 너무나 지대합니다. 이 세 가지는 세포의 손상을 가장 쉽게 유발하는 그러한 요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. 자, 세포의 손상이 될 때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에서의 기능이 떨어져서 ATP의 합성의 장애가 생기고 바로 그때 열 발생량이 줄어들게 된다 이겁니다. 자, 열 발생량이 줄어들 때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, 심부 온도가 낮아지고 이 심부 온도가 낮아질 때는 체온 조절 중추 시상하부에서 명령을 내립니다. 빨리 체온을 정상화시켜라 라는 명령이겠죠. 자, 손발 끝에서부터 모공이 다치게 됩니다. 모공이 다칠 때 피부의 수분 공급량이 줄어드니까 피부는 건조, 균열, 태선화가 되고 그때 가로 세로 갈라질 때 뱀살이 돼서 어린선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자, 한편 모공이 다치고 나면 열 방출이 곤란해지고 그때 강제적으로 열을 빼내려고 하는 본능적 행위, 가려움증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열 방출이 곤란하게 되면 구멍, 관절, 마찰이 많은 부위로 열이 쏠려서 피부 온도가 올라가게 되죠. 자, 피부 온도가 올라갈 때 과색소 침착증이 돼서 어린선으로 또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자, 왜 어린선의 다양한 증상들이 그 하나하나 왜 발생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때 어린선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. 자, 어린선에 대한 궁금증 풀이를 한번 해볼까요? 자, 왜 뱀살이 생기죠? 자, 그동안에 왜 뱀살이 생기는지 전혀 교과서에서 설명해 놓은 교과서가 없어요. 왜? 원인을 모르기 때문이다. 유전이다. 불치병이다.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알 수가 없는 거죠. 그런데 저는 인체를 모든 질병의 발생 원인을 세포의 손상, 세포 열 에너지학적 관점, 인체 물리학적 관점으로 풀어보니까 어린선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과 치료 방법을 찾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자, 뱀살이 왜 생기죠? 바로 심부 온도가 낮아져서 모공이 닫혀서 피부의 수분 공급량이 줄어드니까 건조균열 태선화가 돼서 그래서 피부가 갈라질 때 뱀살이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자, 그러면은 뱀살을 치료하려면은 심부 온도를 올려주는 치료를 하면 되겠죠? 자, 모공을 열어주는 치료를 하면 되겠죠? 자, 그 다음에 과색소 침착증은 왜 생기나요? 바로 피부 온도가 올라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피부 온도는 왜 올라가죠? 바로 열이 쏠려서 올라갔다는 겁니다. 열은 왜 쏠리죠? 모공이 다친 결과라는 겁니다. 모공은 왜 다치죠? 심부 온도가 낮아져서라는 이야기입니다. 자, 과색소 침착증 왜 발생하는지 반대로 가도 거꾸로 가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? 자,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려움증은 왜 생기죠? 라는 이야기입니다. 가려움증, 아토피, 습진, 지루성 피부염, 결절성 양진, 함포진 다 가려움증이 생깁니다. 가려움증이 왜 생기죠? 질병은 다른데 하지만 결론은 심부 온도가 낮아져서 모공이 다치게 됐다라면 그 어떤 질환에서도 가려움증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. 어린선 또한 바로 모공 다침으로 피부의 수분 공급량이 줄어들어서 특히 피부가 건조균열 태선화가 돼서 뱀살이 된 질환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인체 내측보다는 외측의 뱀살이 심하다라는 이야기죠. 바로 팔다리 내측으로 혈관 분포가 많습니다. 그만큼 조직이 또 그 부위가 따뜻해질 때 모공은 좀 더 열리게 되고 수분 공급량이 많아질 때 뱀살이 줄어들겠죠. 자, 그 다음 대부분의 환자들은 어린선은 여름에 좋아지고 가을이 되면 또 겨울이 되면 더 심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자, 왜 더 심해질까요? 그럼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쉽게 이해되죠. 자, 심부 온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. 여름에는 심부 온도가 올라가고 가을, 겨울이 되면 심부 온도가 내려가서 모공이 더 닫혀서 피부가 더 갈라지고 두터워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. 자, 그렇다면 어린선을 치료할 때 어린선의 환자분들의 그 몸 속을 겨울이 아니라 여름처럼 만들게 되면 어린선은 치료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 해보실 수 있겠죠? 자, 그 다음에 어린선을 불치병으로 왜 여겼나라는 이야기입니다. 자, 중요한 거
모공을 열면서 피부 온도를 낮추는 방법을 못 찾았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이거 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요. 자, 사우나에 가면은 모공은 열리죠. 하지만 피부 온도는 올라가게 됩니다. 자, 아이스팩을 댑니다. 피부 온도는 내려갈 수 있죠. 하지만 모공은 닫히게 됩니다. 이 두 가지의 현상은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. 하지만 저는 이 두 가지 현상을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방법만 찾는다라면 어린선은 치료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. 자, 그렇다면 어린선의 3대 치료 원칙 생각해 볼 수 있겠죠? 바로 피부 온도를 낮춰야 됩니다. 과색소 침착증을 치료하려면 피부 온도를 낮춰야 되는 거죠. 닫혀있는 모공을 열어줘야 되죠. 피부 건조, 균열, 태선화, 뱀살을 치료하려면 모공을 열어서 수분 공급량을 원활하게 해줄 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자, 앞서 설명드렸듯이 피부 온도를 낮추고 모공을 여는 방법은 쉽게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하지만 저는 낮아져 있는 심부 온도를 올릴 경우에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예를 들어 보죠. 자, 이 공간의 온도가 올라갈 때 우리는 창문을 열게 되죠. 자, 내 몸속 온도가 올라갈 때 체열을 방출을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모공을 열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자, 하나 만족했죠. 자, 모공이 열릴 때, 창문이 열릴 때 열 에너지는 창문 바깥으로 나가는데 그때 내외 온도 차에서 창문에 성해가 생깁니다. 그럼 인체에서도 모공이 열릴 때 내외 온도 차에 의해서 피부에서는 땀이 생기게 되겠죠. 자, 땀이 생길 때는 우리가 속의 온도가 올라가면 수증기가 되고 물은 땀이 된다는 것은 액체가 됩니다. 자, 수증기가 액체가 될 때, 기체에서 액체로 될 때 우리는 열이 빼앗길 때 액화 현상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. 그때 피부 온도가 낮아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자, 심부 온도 높이고 피부 온도 낮추고 모공을 열어줄 때만이 어린선을 근본적으로 치료해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. 이것과 반대되는 치료를 하게 되면 절대로 어린선 치료하기 어렵다라는 게 저의 주장이고 생각입니다. 자, 어린선 치료 방법, 그러면 심부 온도 올리고 피부 온도 낮추고 모공을 열어주는 방법은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. 저의 치료 방법은 심부 온도를 최적화시켜주는 방법인데 한약재주는 너무나 다양하게 많습니다. 그 중에서도 한약재의 그 약효 중에서 온중산안, 속을 따뜻하게 데피고 차가운 기운을 발산시켜주는 약재. 자, 그 다음에 발한해표, 땀의 분비를 원활하게 해서 열 에너지를 전신으로 골고루 분산시켜서 팔다리로 열 에너지가 많이 공급될 때 팔다리는 따뜻해지고 피부로의 수분 공급도 많아져서 뱀살과 인설, 각질, 건조 이러한 현상들이 줄어들게 된다 이겁니다. 자, 그 다음에 청열 해독지제를 써서 우리가 피부 온도를 낮춰줘야죠. 과색소 침착증 치료해줘야 되겠죠. 자, 이러한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약재를 통해서 또 우리가 심부 온도 올리고 피부 온도 낮추고 모공을 열어주는 방법으로 치료해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이 외에도 이 약물도 중요하지만 또 먹는 방법도 중요합니다. 자, 의식동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. 음식 하나하나가 약이라고 생각해 주세요. 어떠한 음식을 먹어야 될지 또 말해야 될지 정확하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. 대체적으로 이러한 것들은 기본적인 내용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생활요법. 자, 어떤 분들은 저 장거리 여행을 가고 뭐 비행기를 타거나 높은 산을 올라가게 됩니다. 이러한 하나하나들은 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요인들, 자, 항시 집을 따뜻하게 하고 옷은 충분히 입고 또 자고 또 식사하고 이러한 식사 시간도 또 자는 시간도 일정하게 해주는 것도 우리가 치료 기간을 단축해 줄 수 있는 좋은 방법들입니다. 자, 운동 열심히 해야 되겠죠. 자, 운동 하루에 1시간 정도라도 꼭 해 주십사라는 거고 땀을 내주는 기본적인 운동이면 다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다만 수영이나 스킨스쿠버와 같은 체온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운동들은 좀 삼가해 주는 것이 좋겠죠. 자, 어린선 치료 시 주의사항, 찬물이나 찬 음료를 삼가합니다. 자, 기본적으로 이러한 물질들은 심부 온도를 내려줄 수 있겠죠. 항시 좀 따뜻한 물 드시고 우리가 따뜻한 국물도 많이 드셔주시면 좋습니다. 기름진 음식, 가공 음식은 좀 피해 주는 게 좋겠고
생야채, 날고기는 삼가는 게 좋습니다. 항시 익힌 고기들이 또 익힌 야채들이 다 좋습니다. 자, 기본적인 거, 자, 주의사항 꼭도 좀 다 중요하죠. 자, 어린선의 치료 과정입니다. 자, 이분은 자, 내원 당시는 굉장히 어린선이 심한 상태, 갈라지고 인설, 각질, 태선화, 피부 건조증, 과색소 침착증 다 있죠. 자, 신분도 올리고 피부도 낮추고 모공을 열어주는 치료를 또 한 달 동안 했습니다. 별 차도는 없는 것 같죠. 하지만 약간의 갈라짐 정도가 줄어드는 걸 조금 알 수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치료 4개월째는 상당히 많이 좀 개선이 되었죠. 인설, 각질, 피부 갈라짐 현상도 많이 줄어들고 과색소 침착증으로 약간의 태선화가 돼 있는 이런 부분만 좀 있을 수 있고요. 자, 치료 6개월째는 이제는 거의 없어졌습니다. 자, 하나하나 원리를 가지고 치료 원칙에 입각한 치료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자, 저는 유전으로 이 어린선이 발생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. 반드시 불치병이 아니다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. 인체를 겨울이 아니라 여름으로 만들어 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. 자, 신분도 올리고 피부도 낮추고 모공을 열어주는 치료를 한번 해 본다라면 어린선 정말 불치병일까요?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자, 지금까지 어린선에 대해서 왜 발생했고 또 어떻게 치료해야 되고 또 우리가 어린선의 생활 수칙 또 운동 또 식이요법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. 좌우지간 포기하지 마시고 어린선 반드시 치료될 수 있습니다. 자,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.